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사가 다시 경기 침체 여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세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조금은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네, 이 경제 지표들이 조금 혼란스러웠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는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잠시 후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의 경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ISM 고용 보고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7월의 충격적인 수치를 딛고 과연 회복에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실업률, 임금 상승률, 그리고 일자리 건수 만약에 이러한 수치들이 모두 양호하게 나와준다면 시장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은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앞두고 시장은 오늘은 약간의 관망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됐던 시점 이후로 약간 상승 탄력을 키우는가 싶더니 이내 힘을 잃고 결국에는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주들 오늘은 비교적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약간의 회복 시도에 나서줬죠. 1% 가까운 상승, 107달러 선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그 밖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챙겨볼 텐데 먼저 퀄컴입니다. 퀄컴의 CEO가 오늘 CNBC랑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삼성, 구글과 협력해서 MR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올해 런칭됐던 애플의 비전 프로랑은 조금은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했는데요. 이 일례로 메타의 레이방 이것을 레퍼런스로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좀 컴팩트하게 잘 들고 다닐 수 있으면서도 AI 기능이 탑재된 글래스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퀄컴의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0.5%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이 제품과 관련해서 추후 나오는 업데이트 사항들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같은 반도체 테마 내에서 장 마감 후에 브로드컴의 실적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자, 브로드컴 실적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 특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 현 분기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가 소폭 미스가 났습니다. 140억 달러를 전망했는데 컨센서스는 141억 3천만 달러였죠. 약간의 미스로 인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6%가량의 급락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 아주 돋보이는 상승률을 나타냈죠. 5% 급등하면서 230달러 선까지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년에 유럽과 중국에서도 FSD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거다 이런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 테슬라가 AI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들을 포스팅하는 X 계정이 있습니다. 이 테슬라 AI라고 하는 공식 계정이 되겠는데요. 오늘 올라온 FSD 로드맵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내년 1분기 FSD in Europe and China 이렇게 써 있죠.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와 함께 다양한 FSD와 관련한 업데이트 내용들을 공개했기 때문에 FSD 기술 향상 그리고 매출 지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는 이슈였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아주 큰 폭의 시원한 급등세를 연출했던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당일 상승률 가격을 기준으로 보니까 10.76달러의 오름세였네요. 자, 다시 한번 히트맵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같은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 아마존의 주가 역시도 2.63% 시원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월가에 긍정적인 콜이 있었습니다. 캔터 피츠제럴드라는 펌이 목표가 230달러와 함께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요. 전일 종가와 비교했을 때에는 33%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이번 주에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
177달러 선, 그러니까 주간 전고점에 조금 근접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이슈들 챙겨보겠습니다. 약간 표정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3.6%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락의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보고 있는데, 소형 바이오 회사인 아티라 파마가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임상에 실패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효능 부족 혹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치료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 이 두 가지가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는 풀입니다.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3.6%의 내림세 91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 밖에 업종별로 봤을 때 최근에 좀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실 만한 업종은 바로 부동산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 주가 퍼포먼스가 아주 훌륭했기 때문인데요. 위에 있는 것이 리츠가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 테마가 되겠습니다. XLRE라는 이름으로도 이 ETF가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밑에 있는 것이 S&P 500 지수의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14.3% 부동산 테마가 올랐고,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는 2.9% 상승에 불과했죠. 그만큼 부동산 테마가 지금 지수 대비 훨씬 아웃퍼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상승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배당을 많이 주고 안정적이다라는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웨드부시에서는 이 두 가지 상승의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점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 밖의 특징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펀딩 라운드에 참여한 AI 관련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플라이드 디지털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데이터 센터 공간을 직접 지어서 이를 다른 기업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칩으로 구동되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 역시도 시작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엔비디아가 펀딩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서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주가는 65%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 충전소 기업이죠. 이 미국에서 동종업계 내 최대 점유율, 한 7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아주 커다란 충전소 운영사인데요. 실적 가이던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밀려났습니다. 2분기 매출이 미스가 났고요. 그리고 15%의 인력 감축을 발표했고, 거기다가 3분기 가이던스마저도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자 주가는 18%의 급락세, 이제는 1.39달러에 걸쳐져 있다는 점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통신 쪽 이슈도 챙겨보겠습니다. 버라이즌과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스, 버라이즌이 프론티어를 200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버라이즌의 지금 네트워크는 주로 이 미국의 북동부 쪽에 몰려 있는데요. 프론티어를 인수함으로써 광섬유 네트워크를 아주 큰 폭으로 확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론티어의 주가는 간밤에 10%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거든요. 그 이유가 이 보도 내용이 어제 살짝 유출이 되면서 프론티어의 주가가 하루 일찍 38%나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개별 이슈입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일부 직원들이 중국의 구금된 채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뉴스가 흘러들어왔는데요. 불법 데이터 수집 그리고 약물 수입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간밤 유럽 증시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가 4%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정리해 보고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소화해야 할 경제 지표들이 다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 이 경제 지표, 노동 지표 가운데서 쏟아져 나온 두 가지 지표가 지금 노동 상황을 다소 다르게 묘사했는데요. 해당 내용 때문에 좀 혼란감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전주 대비 5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청구 건수는 183만 8천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2천 건 줄었습니다. 그러나 ADP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은 3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증가폭 역시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용 둔화의 하방 압력이 확인됐습니다. 간밤에 이렇게 두 가지의 고용 지표가 공개가 되었는데 표정이 좀 달랐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공개되었던 졸트 고용지수 그리고 ADP 고용지수에 따르면 지금 노동시장 침체에 들어가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는 수준의 지표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우선 ADP 민간 고용지수가 9만 9천 명 늘어나면서 전망치를 좀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되는 인원이 너무 줄었다. 기업에서 고용을 줄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었고요. 이러한 내용 때문에 노동시장 지금 쉽지 않다라는 긴장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ADP 지수가 공개된 이후에 3대 지수는 모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ADP가 공개된 지 약 15분 후쯤에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아니다. 지금 미국 시장, 노동시장 그리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과열 상태는 지났다라는 수준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7월 초 이후 최저치,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인원이 크게 줄었다. 전주 대비 5천 건 줄었고요. 전망치에 비해서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건수 역시나 감소하면서 지금 우려감을 조금 내려둬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지표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렇게 다소 혼란스러운 수치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더 내일 공개가 될 비농업 고용보고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이어서 공개가 되었던 고용지표는 민간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정부단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지금 고용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우려할 만한 침체 상황인지까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된 지표라는 점, 그 점은 완전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우려감은 좀 내려둬도 된다. 오히려 해당 우려감은 미뤄두고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간밤에 8월 서비스업 지수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공개가 되었던 제조업 지수에서는 역시나 좀 고용 침체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가속화시켰다면 간밤에 공개된 서비스업 지수는 2달 연속 확장세에 들어가고 있다. 지금 예상보다 괜찮다. 2년 반 만에 심지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공개가 되면서 이 지수 역시나 지금 연착륙에 대한 신호를 더해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우려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해야 할지 이 다가오는 비농업 취업자 수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 지표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테슬라입니다. 방금 직전에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 테슬라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세를 가속화시킬 만한 기대감을 주는 듯한 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내년 1분기에 중국과 유럽에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과 유럽 당국의 승인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FSD가 승인된다면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SD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출시되어 있지만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관련 운전자 사망 사고로 인해서 조금 더욱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차 유럽과 중국에서도 가능하게 될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기대감을 좀 자극시킬 만한 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간밤에 테슬라 측에서 공개한 로드맵에 따르면 10월에 V13 버전을 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시되어 있던 자율주행 거리를 6배가량 늘릴 것이다. 기술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는 계획이 공개가 되었고 방금 직전에 확인을 해봤다시피 유럽과 중국에서 늦으면 2분기 초까지는 이 FSD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획을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러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10월에 공개가 될 로보택시 역시나 이 사이버캡 관련된 기대감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최근에 겪고 있는 전기차 캐즘 현상을 조금은 만회할 수 있을지 좀 해당 이슈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 안에서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이 테슬라 중국 시장 안에서 매출이 20%가량 나온다라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다음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차량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차 시장 안에서 매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20% 매출에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기술까지 더해서 더 경쟁 우위를 또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 안에서는 이 바이두가 테슬라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바이두와 중국 정부가 합심을 해서 이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시장의 힘에 지금 중국 시장까지 더해져서 테슬라를 견인해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캐나다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위험도가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조금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점, 그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한 대선이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지원금, 보급에 대해서는 먹구름이 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가 전기차는 좋아하지 않지만 승인은 빨리 내릴 것이다라는 일부 당국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 FSD 절차에서는 승인 절차가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해당 속도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AI 투자를 더 가속화하겠다, 펀딩 라운드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떠한 투자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자금 조달 펀딩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보통주 발행을 통해 1억 6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엔비디아는 부동산 회사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즈와 함께 이 펀딩에 참여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AI 관련된 투자를 늘리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이 해당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2023년을 기점으로 이 AI 관련된 투자를 정말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도 해당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선 AI 스타트업 코어위브에도 펀딩을 참여했고요. 일본 스타트업인 사카나 AI에 1억 달러가량의 펀딩을 투자하게 되면서 지금 가장 큰 투자자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런 AI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정말 지금 AI에 대한 우려감을 해야 되나? 라는 우려감을 완전히 뒤로 놓은 것인가? 이렇게 투자를 늘려가도 되나 하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1억 6천만 달러의 자금 조달 펀딩에 참여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픈 AI 관련해서도 1억 달러가량의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공개를 한 만큼 해당 투자가 정말 AI 시장을 더 강력하게 이끌어줄 수 있을지,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와 AI와 큰 관련이 있다라고 꼽히고 있는 브로드컴도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브로드컴 지금 확인을 해봤다시피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액도 EPS도 그리고 반도체 솔루션, 인프라 솔루션 관련해서도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이 AI 매출 관련해서 시장의 전망치였던 11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 주요 성장 동력을 여전히 AI로 보고 있고, AI 관련해서 맞춤형 가속기 그리고 AI 센터용 이더넷 역시나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한 상황이어서요. 이러한 흐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시장의 예상치에서 이 매출단에서 현분기의 매출가가 약간 하회했습니다. 그 점이 부각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6%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길게 전망을 살펴봤을 때 AI 관련된 전망이 해당 주가를 이끌어줄 수 있을지 엔비디아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품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상품 시장 안에서 WTI가 70달러를 회복을 해줬는데 지금 시점 안에서는 69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계획을 11월까지 연기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세도 좀 확인이 되었는데,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